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보고할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이달 안에 보고서를 통해 자산 보유 현황 등을 밝혀야 합니다. 공익법인인 교회도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안산 동산교회 큰숲 베이커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에서는 남북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 선교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통일선교 아카데미 조기현 사무총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교회는 사회 일반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헌금이나 부동산 등 출연 재산에 대해 국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이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교회는 오는 31일까지 헌금이나 증여받은 부동산 등 전년도 출연 재산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공익법인은 상속 증여세법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공익법인 출연 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은 공익이 목적인 만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취득세 등을 면해주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때 출연 재산이 고유 목적에 따라 잘 사용되는지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증여세라든가 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지만 그것이 공익에 제대로 쓰고 있느냐 없느냐를 사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당초에 공익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느냐 그거를 사후 관리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보고를 내라. 그러는 거죠. 외부 전문가의 세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개인과 그의 가족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이들의 출연액이 전체 출연 재산의 5%를 넘을 경우 반드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부터 세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가 출연 재산으로 임대업 등 수익 사업을 했을 경우 수익의 70% 이상이 1년 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또 부동산을 매각했을 경우 그 금액의 90% 이상이 3년 내 고유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확인받습니다. 본인과 부인,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같이 낸 헌금이 5%가 넘으면 교회도 외부 세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한다든가 또 단기에 이것을 또 매각을 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의 발생해서 면제됐던 세금인데 이런 것이 공익에 제대로 사용하느냐.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 의무는 2006년부터 시행됐지만 교회는 이를 잘 지켜오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앞으로는 출연재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전망입니다. 공익법인이란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아온 만큼 의무 역시 빠짐없이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안산 동산교회는 동산복지재단을 통해 발달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년 전 처음 문을 연 큰숲 베이커리는 얼마 전 2호점을 여는 등 발달장애인 자활 지원 사업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큰숲 베이커리. 동산복지재단 산하 푸른동산 보호작업장이 운영하는 이 빵집은 유기농 밀과 우리밀, 천연 발효종으로 매일 60여 종류의 빵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고 발효를 거쳐 오븐에 굽는 등 일손이 분주한 빵집 주방에는 여러 명의 일손이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5명의 직원과 6명의 발달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들이 함께 빵을 만들고 판매하며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큰 도움은 못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직업적으로 친구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그다음에 훈련을 통해서 더 나은 곳으로 또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훈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5년 전 처음 문을 연 큰숲 베이커리는 매장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6개월 전 2호점을 개업했습니다. 훈련을 통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자신이 만든 빵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손님 올 때 제 빵이 맛있으니까 팔고 돈 많이 벌고 갖고 싶은 거 사고 맛있는 것도 사고요. 큰숲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푸른동산 보호작업장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공동 작업장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어려운 발달 장애인들이 매일 이곳에 출근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며 자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발달 장애인들은 또 일을 통해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고 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가정에서 혼자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장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푸른동산 보호작업장이 운영하는 공동작업장과 빵집에는 모두 60여 명의 발달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자활 사업의 모델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빵집과 공동작업장에서 만난 발달 장애인들의 얼굴에는 일하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사순절 기간 개발 위기에 놓인 숲을 위한 기도를 요청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다음 달 4일 생태 환경 캠페인 이야기 마당을 엽니다. 개발과 복원, 숲을 위협하는 사람들과 숲을 지키는 사람들을 주제로 하는 이야기 마당에서는 강원도 평창올림픽 개최로 훼손된 가리왕산 복원의 필요성을 비롯해 경기도 고양시 산왕산의 골프장 확장 문제점과 제주도 제2공항 건설의 문제점 등을 짚을 예정입니다. 전 세계 750만 디아스포라 선교 네트워크를 위한 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세기총 대표회장에 미국 애틀란타 잔스크릭 한인교회 최낙신 원로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세기총은 지난 19일 태국 방콕의 센츄리파크 호텔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열어 대표회장의 최낙신 원로 목사를, 수석 상임 부회장의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를 선임하는 등 임원을 인준하고 사업계획을 확정지었습니다. 세기총은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을 파악해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일과 세기총 지부를 설립하는 등의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남북 통일 시대를 대비해 북한 선교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통일 선교 아카데미인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통일 선교 아카데미 사무총장인 조기현 목사를 만나 통일 선교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통일 선교 아카데미 어떤 곳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통일 선교 아카데미는 2014년 4월 1일에 서울에 있는 남서울교회, 동안교회, 한국중앙교회, 그리고 분당에 있는 할렐루야 지구촌 만나, 수원에 있는 수원조안 침례교회 등 한 10개 교회들, 특별히 이제 교단을 대표하는 10개 교회들이 연합해서 세운 통일선교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통일선교 아카데미는 미래 통일을 준비하면서 미래 사역자를 양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교육 과정과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자들은 누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1년에 2학기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한 학기에 10개의 강좌씩 해서 20개의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대단히 다양하게 참여하시고 있는데요. 목사님, 신학생, 그리고 탈북자,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북한 선교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반 이상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통일 선교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목표, 교육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사실은 이제 통일을 준비하면서 건강한 통일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기초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성경적 시각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일꾼을 양성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통일 후를 대비하면서 그 일꾼을 양성하는 목적이 있는데, 네. 그 현재적 통일, 즉 남북한 평화를 위해서 함께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또 북한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서 좀 지원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좀 현재 노력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인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그 부분도 사실은 통일선교 아카데미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현재적 통일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32,0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있는데요. 이 탈북민들과 함께 사실은 이미 시작된 작은 통일을
통일선교 아카데미 안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각 교회마다 사실은 탈북민 부서가 따로 있고 그 탈북민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북민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함께 미래 통일을 또 준비해 나가는 현재 통일을 만들어 가고 뭐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탈북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모금해서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나 아니면 이제 북쪽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을 경우에는 대북 지원 단체를 통해서 겨울에 옷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같이 섬기고 있고요. 특별히 겨울 같은 경우에 방 하나가 이제 사실은 북쪽에 대단히 많이 필요한데 방 하나를 저희가 6,000족, 7,000족 이렇게 해서 몇 번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북한 선교하면은 미래에 그 북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재건하는 일 이런 네네.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그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남한의 교회가 통일 후에 북한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북한 지역의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북한 지역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남한 교회가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그 마치 이게 무슨 교회를 세우는 게 주도권처럼 비춰지면은 남쪽 교회가 세우고 북쪽 교회가 세우고 이런 입장을 갖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남북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남쪽 교회의 도움이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평양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들은 북쪽에 있는 신앙인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한 30여 년 전부터 북한교회 재건운동이 한국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유형교회보다는 무형교회에 더 무게를 두면서 달려가야 하고 그때 당시에 세운 원칙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북한교회 재건 3원칙이요. 그래서 단일 교단의 원칙, 그리고 이제 자립의 원칙, 그리고 교회 연합의 원칙 이렇게 3가지가 있었는데 두 번째 자립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북쪽에다 교회를 세울 때는 남쪽이 간섭하고 뭐 지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세워 나가는데 재정적인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그 주체적으로 그 교회를 섬겨나가고 세워나가는 데는 북쪽의 신앙인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자립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한국교회의 북한교회 재건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안양대학교 신학대와 신학대학원생들이 교육부 앞에서 안양대학교를 운영하는 우일학원 법인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이사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일제강점기에 금지됐던 찬송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안양대학교 신학대와 신학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원우회와 교수협의회가 통성기도와 구호제창, 성명서를 낭독하며 우일학원 법인감사 요청과 신규이사 2인에 대한 승인 신청 취소에 관한 탄원서를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교육부에 감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갔고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런 불법 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교수협의회는 싸울 것이고 유은혜 장관님께서 저희 이사들이 신청된 것을 취소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안양대학교 이 사학 비리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그런 감사를 요청하고자 이곳에 왔어요. 대구 제1교회가 일제강점기 금지됐던 찬송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원본은 1939년 발간된 신편 찬송가로 추정되며 금지, 부분 삭제, 수정된 50곡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영천 YMCA 설립자이자 김천 남산교회 초대 장로인 부친 박세원 장로가 아들인 박병종 목사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일제강점기 하에서 탈모를 받던 선조들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찬송을 좀 불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31일까지 대구 제1교회 기독교 역사관에서 열리며 4월 21일에는 영천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예장통합 전주노회 이단대책위원회가 점점 대범해지는 이단의 포교 활동에 대비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는 교리사 세미나를 열고 한국교회가 다시 참된 신앙의 중심으로 서길 주문했습니다. 예장통합 전주노회 이단대책위원회가 목회자와 성도를 대상으로 이단대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오명현 이단대책위원장은 먼저 온 도둑들에게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 일에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현재 이단의 포교 활동이 점점 대범해지고 있어 교인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교회 차원에서도 예방 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수시 교회연합회 이단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이단 방지를 위한 교리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사이비 종교피해대책위원회 연구소장인 한창덕 목사가 강사로 나서 한국에 있는 이단자들은 최소 250만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이것은 교리 공부의 소홀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듯이 교리사 공부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참된 신앙의 중심으로 서길 주문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